네, 여기는 JPEG, 저는 정도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너는 바로 7월 추천도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벌써 7월 중순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7월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장마도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조금은 힘들게 보냈지만, 그래도 책을 통해서 작은 위로나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서 7월 추천도서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7월 추천도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에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말하기를 말하기입니다. 김하나 작가님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두 명의 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책이라웃이라는 팟캐스트에서 현재 진행을 맡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거의 만 하루 만에 술술 읽게 됐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빨리 읽었던 책이자 가장 빨려들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부분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책 표지와 구성도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동네 책방 에디션은 파란색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동네 책방 있으신 분은 동네 책방 에디션으로 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말 가운데서 어떤 실수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말조심을 했는지, 누군가의 대화를 통한 성장이나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쭉 담겨져 있어서요. 단순히 책과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름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또 관계도 돌아볼 수 있는 책 같아서 첫 번째로 추천도서로 가져와 봤습니다.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은데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독가 중에 다독가이자 평생을 도서관 지기로 살았던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작가 보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해요.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의 저자 문윤석 작가님이 책이라웃에 나오셨을 때 이야기 나눈 신간의 제목은 쾌락 독서였다. 문윤석 작가님이 평생 즐거움을 위해 읽어온 책들을 다룬 책이었다. 엄마는 이 책이 나왔을 때 제목을 보고는 내게 하나야,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해온 얘기 아이가 라고 했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도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 그건 바로 책 읽으라는 잔소리다. 이제는 중심이 따로 어디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동안 지식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이 지식의 범주로 들어온다. 현 시대의 지성에는 여러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는 능력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른 시각에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능력 또한 포함된다. 거기에는 평등에 대한 예민한 저울과 같은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매너가 아닌 지성의 영역이라고 믿는다. 팟캐스트를 하면서 내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칭찬은 무해하게 재미있다는 말이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선 여자가 더 많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자, 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게 주어진 마이크들을 더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읽고 쓰고 들어야겠지. 내게 마이크가 있는 한, 아니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더 많이 말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 지금껏 들리지 않았던 수많은 목소리들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싶다. 한없이 내성적이었던 나에게 용기를 주셨던 분들과 나도 편견 앞에 주눅든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 낼 용기를 주는 말을 건네고 싶다. 기억해, 넌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팟캐스트에서 책이라웃을 찾게 되고요. 나의 입장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예민함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책 읽기 그리고 독서의 기본 자세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책을 통해서 나의 말하기, 상대방의 말하기, 우리의 말하기를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에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약자와 지금까지 소외됐던 분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를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화이트 홀스입니다. 네, 강화길 작가님의 단편집입니다. 강화길 작가님은 젊은 작가상에서도 음복이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하셨었는데요. 음복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7편의 작품들을 이 안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이 단편집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상에 대한 이야기, 실종, 납치, 가십, 택시범죄, 그 다음에 밤길,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 같은 소재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포는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되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로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의 일상,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공포를 여성의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 뒷페이지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자기만의 의미로 다시 쓰려는 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는 영영 알지 못할 이야기. 여성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시작되는 지독하고 아름다운 고딕 스릴러. 삶을 주어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비릿한 증오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이 책에서는 사라지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게 실종, 납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대체로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책에서는 이 공포에 공감하는 사람과 공감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어서 책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다루어집니다. 익숙하게 봤던 풍경이나 환경을 다른 사람의 시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김완 작가가 쓰셨고요. 죽은 자의 집의 청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 봤는데요. 책을 펼쳐서 저자의 양력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저자는 시를 전공을 했고요. 여러 일들을 하다가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서비스를 창립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특수청소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설립해서 일도 하고 계십니다. 고립사, 고독사, 자살, 그다음에 집에 쓰레기 치우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요.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죽고 난 이후에 집에 남는 흔적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눈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더 넘어가서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슬펐을까? 자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품을 담은 봉지와 마대를 주차장으로 내릴 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작은 남자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나에게 유품 정리 업체에서 왔냐고 묻고는 자신을 이 건물의 계단 청소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30살이나 됐을까? 착한 분이었어요. 인사성도 바르고 맨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말을 쏟아놓는 그를 데리고 서둘러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건물 청소를 하는 이가 전하는 그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다. 그 착한 여인은 어쩌면 스스로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죽인 사람이 되어 생을 마쳤다. 억울함과 비통함이 쌓이고 쌓여도 타인에게는 싫은 소리를 한마디 못하고 남에게 화살 하나 겨누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해 관역을 되돌려 쏘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서 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겐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바른 마음이 날카로운 바늘이자 강박이 되어 그녀를 부단히 찔러온 것은 아닐까? 그녀의 못다한 이야기, 한숨과 절망 가득한 사연이 작은 쓰레기 봉투에 고스란히 담긴 것만 같다. 가방 속에서 이력서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 5년을 근속하고 또 다른 대기업 공장으로 옮겨 또 몇 년 동안 일했다. 2년 뒤 30이 될 나이다. 단색 배경에 표정 없는 증명사진. 이력이라곤 단 몇 줄뿐. 여백을 많이 남긴 이력서는 그녀가 짓는 풍부한 표정과 좋아하는 음식과 오랫동안 따라 부른 노래와 닮고 싶었던 사람과 사랑하는 친구의 옆모습에 대한 기억은 담아내지 못한다. 텐트 뒤에서 책 몇 권을 발견했다. 이 세상에 캠핑을 온 것처럼 실로 간단한 살림을 꾸리면서도 그녀의 곁을 지켜준 책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모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책이었다. 서점에서 이 책들을 발견하고 집 혹은 집이라 불리는 캠핑장에서 읽기 위해 값을 치르며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했다면 어느덧 30을 맞이하고 소중한 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끔은 울기도 하겠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김없이 찾아올 밤과 어둠이 야속하다.
당신은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쓰러진 곳 주변엔 많은 양의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토했을 뿐만 아니라 누운 채 기침을 했는지 검은 피로 베개와 침대 이부자리가 물들었고 작은 핏방울 여럿이 천장 높이까지 튀어 있었죠. 끼니마다 20알이 넘는 약을 드셔야 했지요. 약 봉투와 처방전이 당신의 어질러진 책상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부터 약 먹는 일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우려가 들 만큼 많은 양의 약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내내 당신의 동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소독 작업에 열중하던 이른 아침에 이제는 아무런 살림도 남지 않고 모든 방과 거실의 장판은 사라지고 벽지까지 모조리 벗겨서 그저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만 존재하는 이 집에 당신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일이 잘 마무리되는지 보러 잠시 들렀다고 했습니다. 침묵을 지킨 채 빠른 걸음으로 거실, 화장실,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그는 당신이 머물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넘도록 아무런 기척이 없자 약간 걱정스러워서 슬그머니 그 방 앞에 가보았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문 쪽으로 등을 보인 채 양손으로 입을 막고 거칠게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토록 오랫동안 우는 남자의 뒷모습을 여태껏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안녕하신지요? 이것을 치우며 우연히 알게 된 당신의 이름, 출신 학교, 직장, 생년월일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그것은 당신에 대한 어떤 진실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치우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이곳의 남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한 신발 상자 안에 남겨진 수많은 편지와 사연을 그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 당신이 머물던 집에 찾아와 굳이 당신의 흔적을 보고 싶어한 아버지와 어머니, 홀로 방에 서서 눈물을 흘리던 당신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지워질 테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의 유산만은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고 또 다른 당신에게서 또 다른 당신에게 끝없이 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디 이 사실 하나만은 당신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모자라고 부끄러운 글어를 붙입니다. 당신이 머문 곳을 지운 이름 없는 청소부 올리. 네, 7월에 소개하는 네 번째 책은 바로 김지은입니다입니다. 네, 정말 지난주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과 주변을 돌아보고자 이 책을 저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2018년 3월 안희정 씨의 성폭력을 고발한 사건 이후부터 554일의 법정 투쟁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고발이 일어나고 도지사 직분에서 물러나고 그냥 일이 잘 진행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김지은 씨를 향한 고발과 협박과 손가락질과 가짜 뉴스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씨의 성폭력에 대한 고발과 함께 그 주변에 그를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김지은 씨를 어떻게 공격했고 그 가족에 대해서나 주변 사람들이 가짜 이야기들 퍼뜨린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너무 남자 중심의 권력 중심의 사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이야기하거나 약자나 소수자가 얘기할 때 지금까지 안 그랬으니까 왜 갑자기 그래? 라는 식으로 당황하면서 당황에 그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투 운동들이 우리에게는 뭔가 이제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고 눈을 뜨고 잘못된 저울을 다시 한번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셨지만 지독히도 고독했다. 죽음을 고민하고 시도하던 그 여러 번의 좌절 속에서 나는 늘 혼자라고 느꼈다. 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종이장 뒤에서 나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누군가와 나긋이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살아내겠다고 아둥바둥 지내온 시간들이 흰 종이 위에 활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며 위로받았다. 진실과 진심을 담아있는
그대로의 경험과 사실들을 적었다. 용기를 내어 전해드린다. 편견 없이 읽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치열하게 적어낸 이 기록으로 나의 고통스러운 상흔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피해자를 향해 연대의 손길을 건넨다. 그래서 이 책은 쉽게 읽혀지진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생각까지도 많아지는 책이지만 저는 이 책을 우리가 꼭 함께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휘어진 기준으로 세상을 만든 것은 아닌지, 우리도 모르게 혹시 피해자 없었으면 세상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7월에는 이렇게 4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말하기를 말하기, 화이트 홀스, 죽은 자의 집 청소, 그 다음 마지막에 김지은입니다. 조금은 묵직한 책들도 있고 위로가 되는 책들도 있는데 책 너머의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해도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되었고 여름이 더 더워질 텐데 이때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추천도서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